이번 영상은 M03 모듈의 두 번째 예제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하기 위한 익스펜스 리포트를 마스터 디테일 형식의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펜스 리포트의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마스터 폼 페이지를 이번 영상에서 주로 수정하겠습니다. 현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워크숍 진행을 돕기 위해서 참조 페이지를 준비했습니다. 참조 페이지는 영상 오른쪽 상단에 QR코드 또는 단축 URL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M03 모듈의 두 번째 예제는 마스터 디테일로 생성되며 총 5개의 페이지로 구성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페이지 42번 마스터 폼을 주로 다룹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 테이블은 익스펜스 리포트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은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PK는 넘버 타입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시퀀스로부터 체번에서 설정합니다. 이번 예제에서 PK를 설정하는 주체는 에이펙스 페이지의 프로세스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주로 수행합니다. 우선 익스펜스 리포트를 생성하겠습니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41번, 42번, 43번 3개의 페이지가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로 익스펜스 리포트의 마스터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리포트 아이디를 설정하는 시퀀스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퀀스 객체로부터 체번을 해서 프라이머리 키에 설정하는 에이펙스 페이지의 프로세스를 만들겠고요. 폼 페이지 아이템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포트 마스터 데이터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플라워 계정을 사용해서 APEX WS 워크스페이스에 로그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기로운 익스펜스 생활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Create Page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디테일을 클릭하고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를 선택해서 이제는 마스터 디테일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퀀스의 시작은요, 4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네임은 익스펜스 리포트라고 지정을 하겠고요. 그리고 넥스트를 누르겠고, 그 다음에 역시 메뉴 이름도 익스펜스 리포트 관리라고 지정하겠습니다. 네, 넥스트를 누르고요. 그리고 이제는 마스터 테이블은 익스펜스 리포트가 될 것이고요. 출력에 사용하는 첫 번째 디스플레이 컬럼은 리포트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성일을 기준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는 디테일 테이블, 마스터 디테일의 디테일은 익스펜스 리포트 아이템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설정할 수 있으나 지금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지 않겠고요. 그리고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41번부터 43번까지 3개의 페이지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익스펜스 보고서 관리에 익스펜스 리포트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익스펜스 리포트의 프라이머리 키가 사용할 시퀀스 객체를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SQL 워크샵에서 오브젝트 브라우저로 이동해서요, 시퀀스 객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퀀스 객체는 지금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은요, 여기서 시퀀스라고 나오고요. 여기서 시퀀스 이름은 지금 익스펜스 리포트 언더스코어 시퀀스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겠고요. 익스펜스 언더스코어 리포트 언더스코어 시퀀스 SEQ라는 것을 만들겠고, 기본 값으로 해서 시퀀스를 생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익스펜스 리포트 시퀀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익스펜스 리포트 시퀀스를 이제는 익스펜스 리포트의 마스터 테이블에 PK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제에서 직원 정보관리 예제에서는 페이지 아이템에 설정되어 있는 PK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고요. 두 번째 예제인 영수증 관리에서는 트리거를 이용해서 시퀀스로부터 다음에 나오는
번호를 체번을 하고 그것을 인서트가 이루어지기 전에 입력하는 트리거 기반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는 프로세스 기반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프로세스에서는 클 에이펙스 폼 페이지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전에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하는 프로세스를 실행함으로써 PK를 설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익스펜스 리포트로 이동해 봐서 데이터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익스펜스 생활에서요, 41번을 클릭하고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익스펜스 리포트가 실행이 됐고요.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하고 먼저 익스펜스 리포트 인플로이 아이디인 플라워 그리고 데모 데이터 그리고 크리에이트는 생성일은 오늘 날짜를 지정해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널값이 있기 때문에 생성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그 널값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익스펜스 리포트 아이디 프라이머리 키에 지금 널값이 있기 때문에 인서트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에러가 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42번 페이지에 대해서 편집 페이지로 이동해 보면은요, 42번 페이지는 폼에 대해서 변경사항을 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세스에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from expense report고요. expense report 테이블에 대한 insert, update, delete를 이 프로세스가 담당을 합니다. 이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전에 현재 작업이 insert라면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하는 사전 작업이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요, 크리에이트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new라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겠고요. 이것을 맨 위로 끌어올려서 가장 먼저 실행되도록 위치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의 이름은요, 참조 페이지에서 설정되어 있는 setpk with seq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의 이름을 setpk with seq라고 지워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프로시저를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합니다. 이 스토드 프로시저는요, vreport_id라는 변수에 시퀀스로부터 다음 번을 체분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값을 p42 expense report id 페이지 아이템, 프라이머리 키 페이지 아이템에 설정하는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장을 하고요. 다시 한번 저장을 하고 41페이지로 이동해서 다시 한번 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서요. 다시 한번 크리에이트를 누르고요. 그리고 인플로이는 플라워, 그리고 리포트 타이틀은 데모, 생성일은 오늘 날짜를 지정하고 저장을 누르면 데이터가 저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PK 설정이 이루어졌고요.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렇게 처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에이펙스 페이지에서 서밋이 이루어지면 해당 페이지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프로세스는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인서트일 경우에는 새로운 프라이머리 키를 시퀀스로부터 체본해서 설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업데이트와 딜리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한번 기존에 만들어 있는 것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으로 이동을 해서요. 41번에서 기존에 있는 데모를 클릭하고요. 이 데모에 대한 것을 편집을 누르고 여기에서 딜리트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딜리트를 누르면 삭제가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삭제가 됐다고 나오지만 실제 삭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해봐서 그것을 하고 어플라이를 눌렀을 때도 지금은
업데이트가 됐다고 나오지만 해당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러한 이유로 발생을 하는데요. 페이지 42번에서 인서트와 딜리트와 업데이트 문이 발생했을 때도 이 set pk with seq가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pk를 업데이트 하고요. 엉뚱한 그 키값을 인서트하거나 딜리트하는 작업이 발생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업데이트 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채번을 통해서 프라이머리 키의 값을 설정하는 프로세스는 인서트 문일 때만 처리가 되어 인서트일 경우에만 실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프로세스가 인서트일 경우에만 실행하도록 조건을 한정하는 설정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해당 프로세스의 서버 사이드 컨디션을 설정함으로써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setpk with seq는요, 지금 create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에만 실행이 되라고 지금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프로세스를 설정하는 조건을 한정한 이후에 다시 한번 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에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면요, 이제는 다시 앞에서 눌렀던 데모 데이터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타이틀을 업데이트해서 적용하면 해당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을 딜리트를 하면 해당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프라이머리 키가 관리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42번 페이지에 대해서 폼 페이지에 대한 레이아웃을 수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번 페이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42번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요. 현재 보시면 여러 개의 페이지 아이템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지금 42번 컴퍼니 카드 리포트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페이지 아이템은요, 제가 사용을 하지 않고 생성 시에는 사용하지 않고 히든으로 처리하는 설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히든으로 설정을 변경하겠고요.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employee ID는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아이디로 자동 설정되고 변경하지 못하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부분은 셀렉트 리스트로 저희가 설정을 하겠고요. 그리고 셀렉트 리스트에 대한 LOV는 쉐어드 컴포넌트의 employee로 지정을 하겠고, 별도의 추가값과 널값은 허용하지 않도록 설정을 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디폴트 값을 설정해서요. 디폴트 값 익스프레션을 설정해서 로어에 app 유저로 설정해서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아이디가 기본값으로 설정되도록 지금 만들어 놓겠고요. 그리고 수정이 안 되도록 리드 온리를 항상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크리데이트도 데이트 피커인 동시에 별도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값과 리드 온리로 설정되도록 변경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디폴트 값은 익스프레션으로 통해서 cstate로 해서 지금 디폴트 값을 지정하겠고요. 그리고 항상 리드 온리로 설정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지금 다시 41번을 실행해 보면 이제는 크리에이트 폼이 단순화된 형태로 나타나고요. 현재 사용자의 아이디가 나타나고, 그리고 타이틀, 그리고 현재 날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각각의 페이지 아이템의 그 이름을 한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로이 아이디는요, 지금 한글화해서
작성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 타이틀은 리포트 이름, 그리고 크리데이트는 등록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41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리포트를 데모 리포트라고 해서 생성을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리포트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었습니다.